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재형 감사원장이 상당한 외압에도 불구하고 1년여간에 걸친 감사 결과, 즉 월성 1호기 이 감사 결과를 지난 20일 날 발표했어요. 이 발표를 한 점과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참 애를 많이 썼다, 고생했다, 그런대로 할 말은 했다, 이런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점은 물론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항상 이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펀드 사건 있잖아요.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이 사태도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요 감사도 뚝심 있게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도 지금 언론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우려 반 기대 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 문재인 정권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탈원전 정책을 한마디로 무식하게 밀어붙여요. 그러면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예 원전을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력, 이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버리자. 그래서 태양광을, 이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다 보니까 지난번 우리 홍수 사태 때, 폭우가 왔을 때 난리 났던 거 아니겠어요? 전부 산을 깎아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가지고 이것이 또 문제가 된 바 있어요. 그래서 탈원전 정책은 수명이 끝나가는 원전의 경우에는 연장 없이 폐쇄하는 거예요. 이것이 월성 1호기예요. 그래서 2022년까지 본래 7천억 원을 들여갖고 운영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원전 정책을 탈원전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싹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엄처구니 없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이 월성 1호기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연장 없이 폐쇄하는 것이고, 또 새로 짓겠다고 하는 신규 원전은 덜 짓거나 아니면 기존에 짓기로 한 계획도 계획한 일부 원전도 아예 백지화하거나 중단하는 게 그 골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탈원전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렵게 그야말로 원전 산업을 키워가지고 이제 수출까지 막 해서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외화를 들을 수 있는, 말하자면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가 원전 산업인데, 이걸 없애니 우리가 말하자면 소득을 올려서 5만 불로 갈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산업 중요 분야가 이 원전인데, 이걸 없애겠다니 가만히 있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월성 1호기를 제외하고 가동 중인 현재 국내 원전은 총 24기입니다. 24기. 그리고 새로 건설 중인 원전은 공론화를 통해서 겨우 건설이 재개된 신고리 5, 6호기 등 4기에 불과하고요. 설계 수명이 2023년에서 2025년까지인 고리 2, 3, 4호기를 비롯해서 노후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2038년까지 14기만 남기고 전부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탈원전 정책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건설이 보류된 신한울 3, 4호기나 아예 취소된 천지 1, 2호기와 대진 1, 2호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탈원전 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월성 1호기의 재현 사태는 눈에 보이듯이 뻔하다, 이렇게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원전의 이 기간이 한 80년에서 100년까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이 불과 한 20, 30년밖에 되지 않는 원전을 갖다가 전부 다 없애겠다, 이것만 보더라도 청와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야권에서 이러한 탈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이제 고소 고발도 있을 것이고요. NGO 같은 데서 우선 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 월성 1호기 이 감사와 관련해서 이 백운규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한수원 관계자들을 이 월성 원전 폐쇄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공문서 서류 훼손, 그다음에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폐쇄 444건이나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 불법 부당한 압박과 그리고 이 원전 폐쇄 조치, 요거와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이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정권의 얍잡이가 돼 감사 결론 도출을 방해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해친 감사 우연은 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견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에서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즉각 가동하지 않으면 국민소송단을 구성해서 관련자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손은 어디에 남아 있느냐? 윤석열 총장의 손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관련 인사들, 이 사법 처리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 자료로 감사 결과를 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 결국은 검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요소는 전부 추미애가 인사를 통해서 친정권 코드 검사들로 싹 다 채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감사에서도 상당한 외압을 받아가지고 백운규가 고발까지 됐었는데요. 감사 이 실무자들이 만든 초안에는 고발자 자리에서 싹 빼가지고 인사 통보만 하게 돼 있어요. 인사 자료로 통보만. 이렇게 물감사를 한 것이 지금 감사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미 검찰에서도 중요한 권력 핵심 실세와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감사원보다 더 센 압박이 검찰에도 행해질 것이 아니냐. 그렇다 본다면 오히려 이번 추미애 아들 사건과 같이 오히려 검찰 수사가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런 지금 시각이 표출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 이 감사원 결과와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경제성 평가가 부족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근거 부족을 내렸다는 이것은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고요. 두 번째 인정받을 만한 것은 조직적인 은폐, 그 다음에 노골적 파기와 감사 방해, 이런 것도 적시했다. 그리고 이 관련 공무원 징계는 이 검찰에 의뢰했다, 이런 점이 조금 긍정적인 측면으로 지금 현재 평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이제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도 이 내부 감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회의록이 과연 얼마나만큼 감사위원회 이 회의록이 어느 정도로 공개될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 새로운 또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할 때 온갖 자료와 물증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답서도 있고 수집한 자료도 있고 포렌식을 통해서 되살린 문서도 있고 또 그간 생성한 자체 문서도 있고, 그래서 이 자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만 하면 얼마든지 이제 공개가 가능한데요. 과연 법사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많은데 민주당이 공개해서 손해볼 것이 훨씬 크다, 그러면 공개가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유불리를 따지겠지만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공개하는 것이 100% 훨씬 더 이긴 것이죠,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잘못된 정책은 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법적 강제를 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랬잖아요. 대선에서 41%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강한 감사를 끌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만든 감사 결과 보고서인데 관련 자료를 일제히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자기네가 이 탈원전 정책이 맞다, 그리고 이번 감사 결과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당당하게 감사 결과를 공개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게 여당이 떳떳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말이죠. 이미 이 여권에서 그랬잖아요. 이번 감사 관련해서 감사원이 강압적으로 감사했다. 이걸 비판했거든요.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감사 결과가 공개가 되면 그때 직무감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내부 감찰이 시작됩니다. 이 내부 감찰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얘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성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고, 이번에 이 안전성, 또 이 환경성,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이런 것은 제외된 거, 이런 것도 사실상은 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특히 야권에서는 권력 눈치를 지나치게 봤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감사원도 정치적 중립성을 이미 여건에 의해서 많이 훼손됐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감사 원장 그리고 위원회 임기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길게 해야만이 독립성이 확보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이 관건은 지금 현재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여권에서 이 법률 관계, 뭐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뭐 등등 중요 요직마다 거론되는 인사가 김호수 차관이에요. 이 김호수 차관을 감사위원회 선임하려다가 감사원장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명분하에 강력히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김호수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그 계획, 그리고 감사원장한테까지 이미 통보가 됐잖아요. 요 감사원장한테 통보된 그 사실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다. 김호수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면 그러지 않아도 감사위원 상당수가 친정부 인사들로 딱 코드화되어 있는데, 이렇다 본다면 정치적인 중립성을 띤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경제성만 평가한 데서도 이 검찰의 감사원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이죠. 정권 코드에 맞는 감사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초안에 들어가 있던 백운규 왜 고발에서 빠졌느냐? 이것이 지금 이제 언론에서 또 많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이번에 이제 김호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 5명에 감사원장에서 총 6명이 의결을 하는데 압도적으로 친여권 인사들이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슬그머니 이 고발이라든가 징계 이러한 거와 비교해서 가장 약한 수위의 물 징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자료로 총부하도록 그렇게 초안에는 올라가 있지만 빼버렸어요. 예, 빼버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로는 뭐냐면 이 위법 행위가 의심된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이 위법 행위 의심되는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고발을 할 경우에는 위법 행위를 감사원이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원이 그 위법 행위 자체에 관해서 일일이 입증하기가 법률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원에서는 또 꽁무니를 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최근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 감사 연보를 보면 전체 처리한 위법 부당 사항이 2,330건인데 고발 또는 수사 요청을 한 경우는 32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대부분이 분명하게 똑똑 떨어지는 사건들, 횡령, 뇌물수수 이런 그 감사인 경우에가 이런 고발을 했고, 이렇게 정책적인 측면과 관련된 고발 이런 것은 범죄 혐의를 확정해서 이 검찰에 감사원이 자료를 제출하고 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는 현실적 측면도 고려가 되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백운규 장관은 중앙일보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을 강력히 반박했다고 합니다. 월성 1호기 폐사가 결정되면 물리적으로 즉시 정지하자는 것은 국정 철학이었다. 다만 산업부가 조기 폐쇄로 방침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공공기관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아니 한수원이 아무리 정부 공공기관이지만 한수원이 누구 지휘를 받습니까?
산업부 지휘를 받는데 왜 더군다나 한수 원장이 지금 누구예요? 정부 관료 출신 산업자원부 출신 아닙니까? 차관부 출신.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 해명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무진을 질책해갖고 기존 보고서를 수정하게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은 뒤 다시 보고를 해달라고 했지 질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짓이냐면요. 2018년 4월 달에 있었던 얘기인데 청와대로부터 산자부 과장이 얘기를 들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산자부 과장이 장관한테 보고하니까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폐쇄 결정을 하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통상 바로 폐쇄하는 경우는 없다고 그래요. 거의 없고 산자부에서도 기존 보고서에서는 월성 1호기 폐쇄가 결정이 되면 그로부터 2년 뒤에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경제성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백운규 장관이 청와대 대통령 말 하나 듣고 바로 결정하면 중단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지금 옵티머스와 라임 감사 현재 감사가 7월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보고서를 현장 감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지금 이제 책상 앞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 결과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뚝심 있다고 평가받았던 최재형 원장의 그 기질이 살아남아서 감사 결과에 반영이 될지 지금 굉장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은요, 이번에 이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도 쩔쩔매잖아요. 쩔쩔매고 있는데 감사원장 그렇게 정말 정치적 바람을 막아낼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예, 걱정이 돼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사설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 폐쇄 주역은 결국 왜곡 조작이 탈원전 뿐이겠나? 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에 고루고루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사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한 3, 4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건너뛰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지금부터 그러면 사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에 간 감사 결과를 보면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경제성 분석은 순전히 요식 절차였다. 산업부는 경제성 평가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미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의결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해놨다. 산업부가 2018년 5월 2일 청와대 비서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3일에서 18일 이사회를 연다는 일정표까지 있었다. 조기 폐쇄 세부 과정을 산업부가 청와대와 조율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8년 4월 2일까지만 해도 한수원은 조기 폐쇄로 결정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폐쇄 허가가 나기까지 2년 반 정도는 계속 가동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산업부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4월 2일 산업부 과장이 청와대 행정관에게서 대통령이 월성 1호기 폐쇄는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물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산업부 방침이 돌변했다. 4월 3일 그 얘기를 보고받은 당시 백운규 장관은 폐쇄 의결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고 산업부 과장은 다음날 한수원 본부장을 호출해서 장관 뜻을 전달했다. 4월 10일부터 시작된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역시 산업부가 청와대와 협의해 가며 간섭했다. 이후 과정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대로 노골적인 왜곡과 조작 그 자체다. 감사를 받게 되자 일요일 밤에 증거 파일을 444개나 삭제했다.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있다고 믿지 않고선 도저히 벌릴 수 없는 범죄 행위다. 산업부 과장은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청와대에서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으니 대통령 탈원전선언 1주년 6월 19일 이전까지 월성 1호 처리 방침을 정해달라고 한수원 직원들이 인사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협박까지 했다. 미국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96기 가운데 88기가 40년에서 60년으로 수명을 연장했고 4기는 최근 거기서 다시 80년으로 수명을 연장했다. 7천억 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보수한 월성 1호기는 35년밖에 쓰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폐쇄됐다. 미국에 비해 반도 쓰지 않고 버린 것이다. 우리가 미국보다 부자 나라인가? 말도 되지 않는 형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설계 수명에 도달하는 원전 10기를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보수와 수명 연장을 세월호 운운하며 배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일 것이다. 이 원전들을 수명 연장에 계속 가동한다면 정부가 100조 원 들여 세운다는 태양광, 풍력에 맞먹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100조 원 이상의 이런 이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와 같다. 이 정부는 그런 자유행위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신분으로 2016년 12월 18일 부산에서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를 보고서 머리맡에 폭탄 하나 매달고 사는 것과 같다. 판도라 상자 자체를 지어야 한다고 했다. 미생물학 교수가 총괄 감리를 맡았다는 허구 영화였다. 이것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2018년 11월 체코 총리에게는 한국원전은 40년간 사고가 없었다고 자랑했다. 이 이율 배반과 분열적 사고방식으로 중대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왜곡, 조작, 뭉개고 덮기가 월성 1호기 뿐이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 여러분들께서 신문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름대로 머리를 잘 정리하시면 그야말로 앞으로 계속될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논리와 그리고 각종 총통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논설에 나오는 각종 정보 그리고 특히 통계치 잘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